안녕하십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이 방송은 이와 비슷한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이 우크라이나의 보안국이 그림자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죠. 저는 다른 말로 유령 전쟁이라고 하겠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상당히 뜨겁고 러시아의 공포스러운 전쟁이 되고 있습니다. 유령 전쟁이라면 당연히 러시아가 최고 수준일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KGB, 우크라이나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격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자어로 말하면 산외유산, 천외유천, 산 밖에 산이 있고 하늘 밖에 하늘이 있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런 유령 전쟁의 주체가 되는 기관이 우크라이나 보안국 SBU입니다. 이런 정보기관이 나라마다 다 있습니다만 암살, 첩보 또는 해킹 등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음지에서 일하는 그런 기관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사드, 미국의 CIA, 영국의 MI6 등이 이 같은 공작을 수행하는 기관이죠. 물론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최근 이 우크라이나 SBU 활동 가운데 암살 부분이죠. 러시아는 지금 영향력 있는 고위층 암살에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2달 사이에 러시아 장성을 포함해서 고위층 인사 4명이 우크라이나 측이 수행한 비밀작전에 의해서 제거됨으로써 크레므린 고위층의 이른바 저승사자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 예로서는요, 작년 12월이죠. 현지 시간 17일 모스크바 라잔스키 거리 대로변에 있는 한 아파트 현관 입구에서 전 러시아군의 화생방 무기를 총괄하는 사령관인 이고르 키릴로프 중장이 아침에 보좌관과 함께 출근하려고 나오는 순간 가까이 세워져 있던 전동 스쿠터, 킥보드죠. 이것이 폭발하는 바람에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100주의 장군이 모스크바에서 암살되는 사건이 발생한 거죠. 이 사건은 러시아 고위층들 가슴을 철렁 쓸어내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폭발물이 장치된 이 스쿠터에는 TNT 100에서 300g 정도 장착돼 있었다고 합니다. 위치로 봤을 때 이곳은 푸틴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 크렘린궁에서 7km가량 떨어진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정보기관 연방보안국이죠. FSB. 이것이 이 폭발 사건이 있은 직후에 용의자로 우즈베키스탄 출신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이 포섭한 남성으로 밝혀졌죠. 이 용의자는 전동 스쿠터에 폭탄을 설치한 뒤에 대기시키고 있던 빌린 차량에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키릴로프 중장이 문 밖으로 나오는 순간 원격으로 폭파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우즈베키스탄 용의자는 이 임무 대가로 우크라이나로부터 10만 달러, 약 1억 4,700만 원, 유럽연합 국가로의 도피도 보장되고 거기서 살 수 있도록 약속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폭사한 키릴로프 중장의 사망, 이 사건은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전투 지역이 아닌 후방에서, 그것도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지역에서 사망한 군 최고위층이라는 데서 러시아인의 심리적 동요에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FSB는 이 테러를 사주한 주체가 우크라이나 특수정보기관인 우크라이나 보안국 SBU라고 했습니다. 네, 이 SBU는 우크라이나의 모사드로 알려진 기관이죠. 최근 SBU가 2달 동안 수행한 작전 가운데 키릴로프 장군이 4번째 사망한 러시아의 장군이라고 합니다. 작년 10월에는요, 러시아 제52 폭격기 연대 소속 조종사가 러시아 브리안스크 지역에서 망치로 살해된 사건이 있었죠. 이 조종사 이름은 드미트리 콜렌코프라는 계급이 대령이죠. 이제 3년 전이 되었습니다만 2022년 6월 우크라이나 중부에 위치한 크레멘추크 쇼핑몰에 미사일 공습을 가한
주범으로 지목됐었죠. 당시 미사일 폭격 사건은 러시아 전략 폭격기 투플레프 22M3 편대가 러시아 영토 쿠르스크 상공에서 330km 떨어진 곳에 해당되는 표적, 즉 우크라이나 쇼핑몰과 스포츠 경기장을 겨냥해서 미사일을 발사한 사건이죠. 당시 민간인 사망자 22명, 부상자 59명이 희생됐습니다. SBU가 조사 끝에 추적해가지고 보복했던 거죠. 그의 죽음에 대해 당시 영국 텔레그라프 등 외신도 러시아 공군 대령급인 조종사 드미트리 콜렌코프가 둔기에 맞아 숨졌다라고 보도했고요. 실제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 HUR 정보총국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콜렌코프의 시신을 담은 사진을 텔레그램과 X에 공개했습니다. HUR 측은 콜렌코프가 정의의 망치로 암살됐다라고 하면서 그의 머리는 망치로 박살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피로 뒤덮인 그의 시체는 브리안스크 스포네보 마을 외곽에서 발견됐는데요. 러시아 측이나 외신들도 우크라이나 측이 어떻게 콜렌코프를 살해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2024년 11월 중순 13일이죠.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에서 차량 폭발물이 터져서 러시아 흑해 미사일 함대 참모장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러시아 텔레그램 뉴스 채널 메시의 보도에 따르면 운전석 바닥에 부착된 폭발물이 원격으로 폭발해서 흑해 함대 미사일 함정 41여단 참모장이 47세인데요. 대령입니다.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가 수사했지만 오리무중이죠. 그런데 AFP 소식통을 이용해서 우크라이나 보안당국 SBU가 이 공격을 조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이죠. 작년 12월 13일에는 러시아군에서 순항미사일 기술 현대화 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미사일 과학자입니다. 이름은 미하일 샤츠키라는 과학자인데요. 모스크바 쿠즈민스키 공원 숲속 외딴 지역에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그의 자택에서 10분 거리 눈 덮인 현장에서 검은색 코트를 입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샤츠키는 미사일 드론 개발, 항공기나 우주선의 인공지능 기술을 통합하는 크렘린 비밀계획 수행 요원입니다. 샤츠키의 죽음은 반러시아 언론인 알렉산드르 네브조로프가 이날 텔레그램 채널에 처음으로 공유하면서 알려졌죠. 구독자 113만 명이 넘는 이 채널에 당시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정보총국 HUR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위험한 범죄자를 우리는 제거했다. 그러면서 미하일 샤츠키는 무고한 우크라이나인 수천 명을 죽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인 대량 학살에 가담한 사람은 누구도 편안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1년에 이런 암살 사건의 서방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요, 키릴로프 사살은 SBU의 가장 대담한 작전으로 크레므린궁을 포함해서 러시아군 고위 인사는 물론 국민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분석했고요. 나이젤 굴드 데이비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모스크바의 현직 장군을 표적으로 삼는 우크라이나의 대담한 능력은 러시아 엘리트는 물론 국민을 크게 당황하게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것 중 가장 중대한 암살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국민은 군 고위 간부가 수도 한복판인 크렘린 궁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서 암살당하는 일이 벌어지자 상당한 충격을 받은 듯하다고 분석했고요. 영국 BBC는 이 암살은 모스크바의 일상을 뚫었다라고 하면서 전쟁이 먼 곳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느꼈던 러시아 국민이 이제는 전쟁을 실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SBU 측은 자신들이 키릴로프 중장 암살의 배후라고 인정했습니다. SBU 한 관리는 자신들이 특수작전을 시행한 것이라면서 관련 영상을 언론 매체에 제공했습니다. 이 익명의 관리는 키릴로프 중장은 전범이자 완전히 합법적인 표적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검찰은 키릴로프 중장 암살 전날
금지된 화학 무기를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그를 기소한 바 있었죠. 네, 적국의 러시아 요인을 본국 재판에 일단 회부한 후 공작에 들어가는 절차를 취한 겁니다. 왜 죽었는지 알려준다는 것이죠.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과감한 유령 전쟁을 수행하게 된 이유가 또 있죠. SBU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화학 무기를 사용한 사례가 4,800건이 넘는다고 비난해 왔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2024년 5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제1차 세계대전 때 처음 쓰인 독가스인 크로로피크린을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영국과 캐나다 등 서방 국가들은 키릴로프 중장을 우크라이나에서 화학 무기를 사용한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렸었죠. 물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화학 무기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발뺌은 했지만요. 네, 크로로피크린이라는 화학물질은 발암성 살충제죠. 흡입할 경우에는 폐와 눈, 피부 등에 심각한 자극을 주는 독가스입니다. 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보안국 SBU 어떤 기관인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모사드로 불리는 우크라이나의 보안국 SBU는 군부 소속인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 GUR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양대 정보기관입니다. SBU는 옛 소련 정보기관인 국가보안위원회 즉 KBG의 후신으로 1991년 우크라이나 독립 당시 KGB의 조직, 인력, 네트워크 등 상당 부분을 물려받아 출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신이 KGB죠. 옛 소련에 속해 있었으니까요. SBU는 방첩 활동과 테러리즘 격퇴가 주요 임무인데요.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고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인 돈바스 지역의 친러 세력들이 분리주의 괴뢰 정권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러시아를 상대로 한 특수작전에 적극 나서기 시작한 것이 활동의 계기가 됩니다. SBU는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제5총국을 만들고 미국 정보기관인 중앙정보국, 즉 CIA죠. 여기로부터 적진 후방에서 공작하는 노하우를 배웠습니다. 당시 SBU 국장이던 발렌틴 날리바이첸코 의원은 2014년 친러시아 인사들을 SBU 조직에서 쫓아내고 우크라이나 독립 이후에 1991년이죠. 태어난 젊은 사람들로 요원들을 대폭 교체했습니다. 신세대 젊은 인재들로 애국심이 충만한 젊은 인재들로 싹 물갈이를 한 것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SBU는 전력 열세를 만회하고자 러시아군 장성과 과학자, 정치인 등 주요 인사를 암살하기 시작했고 드론으로 군사 시설들을 파괴하는 등 이스라엘 모사드같이 특수작전을 벌여왔습니다. 푸틴과 밀접한 극우 선동가로 알려진 알렉산드르 두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 두긴의 딸 다리아 두기나를 2022년 8월 모스크바 외곽에서 차량 폭탄으로 암살했죠. 네, 이 여성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푸틴과 같이 열렬히 지지했던 그런 인물이었죠. SBU의 유명한 드론 작전이 있습니다. 2024년 9월 19일 러시아 트베리주 트로페츠시에 있는 미사일 기지에 대한 드론 공격으로 이곳에 적재된 지대공 요격 미사일 S-300과 S-400,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 항공 유도폭탄 KAB,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등 다양한 미사일 수십 기와 각종 포탄이 보관되어 있는 그런 곳인데요. SBU 요원들은 이 창고에 은밀하게 침투해서 레이저 장치를 설치한 뒤에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을 보내서 공습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당시 드론 공습에 따른 폭발은 그 소리가 우주에서도 관측될 뿐만 아니라 규모 2.8 지진이 감지될 정도였습니다. 또 있습니다. SBU는 작년 5월 26일이죠. 국경에서 1500km 떨어진 러시아 오르스크시 부근의 핵 공격 조기 탐지 레이더 시스템을 공격하는 등 특수작전에 드론을 주로 사용해 왔습니다.
SBU의 전체 인원은 3만여 명이며 수많은 공작원이 따로 있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즉 FBI 요원이 3만 5천 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SBU의 규모는 엄청난 것이죠. 영국 정보기관 MI6 이것의 7배, 모사드의 4배의 규모지요. 무시 못할 유령 부대, 저승사자 부대를 우크라이나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SBU는 러시아 내부에서도 활동하는 비밀 조직이 있죠. 주로 반체제, 반러시아 성향, 러시아인이나 옛 소련에 속해 있던 국가 국민을 포섭해서 암살, 파괴, 도청 등을 벌여왔습니다. 날리바이첸코 의원은 이렇게 말했죠. SBU는 그동안 러시아 군부와 정보기관 관련 정보, 데이터 등을 많이 수집했다. 그리고 러시아 내부의 세작, 말하자면 스파이죠. 스파이를 심어두고 적 영토 안에서 통신을 도청하거나 파괴 공작을 해왔다. 라고 공공연히 밝혔습니다. 네, SBU가 최근 부쩍 이와 같은 유령 전쟁을 대폭 강화한 것은 전선에서의 불리함을 보완하고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과 더불어 휴전이 임박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그런 의도 때문으로 서방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정보기관 활동도 있죠. 네, 그동안 러시아 정보기관도 보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여러 번 공작을 꾸며왔습니다. 그때마다 SBU가 사전 저지하는 등 방첩 활동에서도 보이지 않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러시아 정보기관 FSB는 푸틴의 지시에 따라 젤렌스키를 암살하려고 상당한 공을 들여왔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2024년 5월 우크라이나 국가안보부 소속 대령 2명을 포섭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안보부 내의 요원을 포섭한 겁니다. 젤렌스키를 암살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SBU에 적발돼서 미수에 그친 적이 있었죠. 당시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신을 암살하려던 시도가 10여 건 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SBU가 저지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FSB, 즉 러시아 정보기관들은 SBU의 활동에 대응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드레이 솔다노프 유럽정책분석센터 선임연구관은 FSB는 이미 일어난 일을 조사하는 것은 매우 잘하지만 첩보를 수집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것은 잘 못한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SBU가 러시아 FSB보다 그림자 전쟁, 유령 전쟁에 있어서는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구 GTV였습니다.